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일부 키워드에서도 잠깐 다뤘는데 홍콩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죠. 네, 지금 사망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홍콩의 그 타이포라는 곳은 있는 주택단지인데 뭐 소식 들으셨겠지만 고층 아파트에 이제 불이 났고 방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홍콩 언론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사망자가 94명이나 그새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아직도 수색 작업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소방관들 중에서도 이제 사망자 부상자들 나왔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 일단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임시 대피소로 피난을 했는데 이렇게 홍콩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이재민 그래서 지금 뭐 구호품 모으고 홍콩 기업들이 뭐 기부 모금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발생 자체는 26일 오후 현지 시간으로 한 3시 정도, 3시쯤 못 돼서 그때 이제 처음 신고가 들어왔고 이제 이게 왕푸코트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인데 이제 뭐 검은 연기 치솟는 장면 화면으로도 많이 나왔고요. 이제 8개 동 가운데 7개 동에 불이 번졌는데 뭐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현재 나온 걸로는 그 건물 수리나 보수 공사할 때 외벽에 설치하는 그 비계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무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철근이나 뭐 이런 걸 쓰는데 이게 이제 대나무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비계 뭐 그물도 방연 재료가 아니었다. 근데 뭐 창문을 뭐 스티로폼으로 밀폐해서 뭐 불이 많이 번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미 이 아파트의 관리 회사를 수색을 해서 이제 어제 3명을 체포했는데 일단 혐의 자체를 이런 이제 살인 혐의로 이제 지금 돌려서 체포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이 난 동네는 뭐 어떤 동네인가요? 뭐 그 홍콩 하면 생각하는 그 고층 아파트가 늘 이렇게 들어치는 그런 전형적인 동네인가요? 그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이 홍콩의 그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막 근데 이 홍콩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흔히 관광 가서 보면은 이제 홍콩 섬을 많이 가지만 홍콩 섬은 이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그다음에 구룡, 신계 이런 카울룬 이런 쪽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 섬 쪽에 있는 것 같은 그 쇠락한 아파트 그런 건 아니에요. 대규모 일단 주상복합 단지 같은 걸로 사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홍콩이라는 도시가 항상 우리가 빽빽한 그 인상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3개 행정구역 다 합해서 보면은 면적이 한 1114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사실 서울의 2배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750만 명.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밀도가 높으냐? 이게 사실 이 지역에 산지가 많고 그다음에 매립지가 많고 그래서 주거 지역이 적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최악 화재가 난 거 뭐 진짜 좀 슬픈 일입니다만 사실 이런 대형 화재는 홍콩에서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이번이 최대 참사였고.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희생되는 참사가 아니더라도 화재 사망자를 보니까 작년에도 33명, 재작년에도 34명, 그러니까 계속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 문제 이게 이번에도 뭐 당연히 다시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공간 제약 때문에 홍콩은 대부분의 주택이 사실 뭐 다 아파트죠. 거의 다 아파트고. 그래서 홍콩의 주택 저렇게 고밀도인 이유가 항상 논쟁거리예요. 이제 외국인들도 가서 보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왜 그런가 항상 그러고. 근데 홍콩의 주택 제도가 민간하고 근데 뭐 어느 나라는 그렇겠지만 또 민간과 공공임대로 나뉘어 있는데 이제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큰 축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주택관리국이 운영을 하는데 이 공공주택은 신청하면은 5년, 그것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는 뭐 7년, 8년씩 기다렸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그래서 홍콩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 뭐 한 4년 정도로 낮추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민간 아파트는 이제 굉장히 비싼 거죠. 허름에도 비싸고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들은 또 그래도 또 비싸고. 맞습니다. 저도 그 홍콩에 지인이 있어서 그 집에 놀러가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작은데 정말 월세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게 그럴까요? 그러니까 비싸고 그런데 좁고 열악하고 특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번에 이 타이포 단지 같은 경우는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근사하던데
아파트 값이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 한 채를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쪽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관짝집이라고 커핀홈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쪽방 그런 거고 이게 네. 이제 뭐 가끔씩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같은데 홍콩 얘기 나오면은 좁은 공간에 침대 하나에 부엌 공간도 없는데 8식구 산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짝집이 11만 채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건물에 그러다 보니 모자라니까 옥상에다 판잣집 짓고 살고 그리고 상업용 건물인데 원래 주거시설 아닌데 방 쪼개가지고 거기 또 방으로 임대해주는 칸막이 방. 뭐 그다음에 침대만 있는 정도인데 그걸 또 방으로 세내주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한 12만 가구.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근데 네. 근데도 왜 그렇게 집값이 비싸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단순하게 뭐 기술적인 걸로는 집을 팔 때 이제 입찰을 하는데 가격을 비공개로 하는 관행, 그러니까 되게 불투명한 거 뭐 이런 그래요. 얘기도 하고,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네, 거고, 이제 개발업자들이 중개업자한테 이제 리베이트 주는 관행, 그러면서 일부러 집값 올리는 거 이런 얘기도 나오고, 토지 공급. 결국 이 홍콩 정부의 정책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소형 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 크기를 조그맣게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게 1972년에 도입이 된 건데 네. 이제 홍콩에 이제 외지인들 주로 그때는 이제 중국 본토나 이런 데서 네. 많이 오니까 원주민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남성한테 토지 지원금을 보장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땅이 모자라게 되면서 이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이 정책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이제 집을 짓고 싶어 하거나 토지를 갖고 싶어 하면은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이 한 5천 헥타르 정도 홍콩 전체 토지 한 20% 정도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층 개발 지역으로 묶어둔 거예요. 예, 또 그런 게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규 주택 수요자들이 들어갈 공간 더욱 줄어들고 계속 뾰족하게 높아지는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네. 그런데 알고 보면 또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땅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도 어떤 유교 과거 전통 이런 걸 생각하면 뭐 이해가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초퉁랜드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종중 토지예요. 가문 문중 토지 원래 있었던 가문들. 네네. 집성촌처럼 뭐. 지금은 토지 소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마을인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이제 토지 소유권. 근데 이게 홍콩 전체 면적의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한 20% 정도는 저층 개발로 묶어놨고 한 10% 정도는 이제 이거를 문중 토지고 그다음에 또 정부나 그다음에 마을 공공 소유 이런 것 중에 유휴지도 많고 그리고 또 이거 참 민감한 문제인데 이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홍콩의 토지를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찾아보니까 홍콩 전역에 한 2,740헥타르 이게 한 따지면 이것도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중에 그 인민해방군 토지 중에 한 80% 정도를 이 칭산 사격장이라는 부지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상당 부분 유휴지라는 거예요. 인민해방군이 일단 확보해 놓고 있는 땅이지만 사실 필요한 거를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집 지을 땅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대규모 개발 회사들이 농지를 사들여서 그걸 일단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개발하려고 일종의 이거는 투기성 수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면은 실제로 사람들의 거주 공간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비판인 거죠. 근데 뭐 이런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홍콩 당국은 뭐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건가요? 개선을 한다고 말로는 늘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당국이 이 집값을 낮추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거 높게 유지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홍콩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이 토지 관련 인지세예요. 이게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당연히 값이 높아질수록 정부 수입이 늘어나고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못 써야겠다고 아우성인데 방치하느냐 뭐 이거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주택과 관련된 세수가 홍콩 전체 정부 수입의 한 30-4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토지로 얻은 이제
관련된 수입은 네. 법적으로 딴 데 못 쓰게 일단 해놨어요. 뭐 주로 인프라 투자나 주택 건설 같은 네. 데만 쓸 수 있도록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비축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집값 안정시킨다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를 또 매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낙찰가를 공개 안 하고, 아니면 가격을 싸게 이제 불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홍콩 정부가 또 비싼 값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당국이 땅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항상 문제되는 게 부동산에 지금 과하게 돈이 몰려 있는 구조잖아요. 뭐 한국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이제 그 경제 주체들 중에 개발회사, 부동산 회사, 중개회사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담합을 해서 이제 값을 뭐 높게 유지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뭐 정부의 투기 억제 조치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거 이제 힘 합쳐서 이제 무산시켜 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된 지 이제 꽤 됐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 당국에서도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없나요? 이제 그 예. 홍콩이 이제 1997년에 이제 중국이 그 홍콩을 인수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일국 양제라는 걸 하다가 네. 이게 2019년, 20년 그때 홍콩에서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사실상 일국 양제, 한 나라 안에 두 체제인 것도 포기하고 중국식 체제로 밀어붙이는 그렇죠. 거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국 양제한다면서 왜 해결 안 하느냐, 중국 정부를 향해 불만이 갈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네, 근데 이제 사실 중국의 공산당 관리들이 네. 이 홍콩이 중국에 귀속된 다음부터 뭐 홍콩에 땅 투기했다, 뭐 이런 것들 얘기도 좀 났고, 근데 뭐 그게 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제 홍콩에서도 이제 홍콩의 의회를 입법회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정치권과 부동산 세력의 담합이 굉장히 홍콩 내부에서 심한 게 늘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연합 건진회, 기업 전문가 연맹 이런 조직들, 정치 조직들, 정당들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국이 투기를 억제하려고 조금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예를 들면은 법무장관을 지냈던 테레사 청, 거기도 부부가 부동산 투기한 다음에 탈세했다가 뭐 논란 빚은 최근에 그런 네.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또 그래서 이제 홍콩의 원주민들은 중국에서 사람들이 건너오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반발을 갖기도 했었고, 근데 그건 사실 중국 정부가 막 이렇게 대규모로 많이 오게끔 많이 제한을 하긴 했었는데도 네. 홍콩 사람들의 이제 그 불만은 점점 커지고, 또 집 크기가 실제로 굉장히 작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몇 년 된 조사긴 한데 2019년 조사를 보니까 그해 새로 만들어진 주택의 네. 한 13%가 24제곱미터. 우리 좀 알아듣기 쉽게 하면 7평? 이것도 안 되는 그 원룸 같은 것보다도 작은. 예, 그래서 이거를 나노 플랫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노 아파트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관짝집이라든가 옥탑방이라든가 불법 건축, 그러니까 무단 개발이 늘어나는 거예요. 홍콩의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작년에 12월에 이제 보도한 거 보니까 당국이 조사를 좀 했는데, 조사 대상 지역에 주택 절반의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그렇게 방 덧붙여서 나눠 있는 거. 예, 네. 세입자 네. 받고. 네. 그래서 홍콩 전체 주거용 건물의 한 25%가 불법 개조된 걸로, 세입자 더 받으려고 추가 공간 만든 걸로 그렇게 개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뭐 불법 행위들 때문에 이번 화재 같은 대형 참사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 홍콩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주거 문제가 이제 홍콩의 정치적인 불안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2019년, 2020년에 이제 홍콩 시위 같은 것도 당시에 이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였는데, 아이러니하지만 중국 언론들이 오히려 이거를 방향을 바꾸려고 네. 민주주의 요구가 아니라 이거는 집값 때문에 일어난 경제적인 요구들 이렇게 해석하려는 좀 그런 움직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경제적인 불만이 늘 밑에 이제 바닥에 깔려 있죠. 네. 홍콩 입법회 선거가 12월에 있어서 아까 뭐 정치적 문제 얘기하셨지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분위기는 네. 일단 뭐 입법회 선거가
12월 7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홍콩의 지금 행정수반 리카추 이제 존 리 행정장관이 이거 얼마 전에 정책 연설을 하면서도 뭐 일국양제 신속한 구현 막 이런 거 애국적 교육 이런 거를 강조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정되게 가져가려고 친 베이징 분위기로 이제 계속해서 이번 입법회 선거에서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기는 갈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정말 답정너예요. 지금 홍콩의 이거 선거는 이제 홍콩의 정치적인 자유는 사실 2020년 시위가 진압된 다음에 거의 사라졌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2021년부터 치러진 입법회 선거에서는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애국자만 출마 가능. 그 애국자라는 애국자라는 게 이제 중국의 정부에 이제 반기를 든 사람들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야권은 거의 다 정당들도 해산되고 이런 상태여서 선거 결과는 이거는 뭐 안 까봐도 아는 그런 거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는 굉장히 그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당일날 바로 사망자들 애도하고 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공공안전 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거고 벌써 어제 보도 다르고 오늘 보도 다른 게 오늘부터는 주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선거 참여율이 더 낮아지거나 정서적인 반감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참 이것 때문에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음악 축제가 마마 축제 뭐 개최가 예정대로 되느냐. 하지만 뭐 애도를 먼저 표하고 그러니까요. 참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홍콩 주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신성원 아나운서가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함께한 저는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